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을 넘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들, 기억에 오래 남은 순간들은 돈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시간, 몸이 가벼워서 산책길이 즐거웠던 날, 아침 햇빛 아래에서 느꼈던 작은 평안함, 스스로에게 그래,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노년의 진짜 가치이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0세 이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지금 가진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빛나게 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인생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구나. 이런 용기가 분명 생기실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진짜 바꿔줄 내용입니다. 1. 진짜 건강.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 여러분, 우리가 70세를 넘기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없어지면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지만 70세 이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을 그대로 결정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마음이 허하고 몸이 무거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와닿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노년은 큰 돈을 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오직 건강입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70세 이후에는 건강과 일상이 바로 연결됩니다.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면 말수도 줄고, 말수가 줄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 일상의 기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결국 건강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까? 7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 5가지.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일일 30분 걷기는 무조건적 필수. 70세가 넘으면 걷기는 약이자 투자입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고, 수면 질이 올라가고, 관절이 더 오래 버텨줍니다. 가장 좋은 건 가볍게, 꾸준히입니다. 속도보다 지속이 건강을 만듭니다. 2. 근력 운동. 근육은 예금 통장입니다. 70세 이후 근육은 곧 독립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자 일어서기, 벽 밀기, 가벼운 물병 들기.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 아침 햇빛 보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안정되고 우울감을 예방해주는 세로토닌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우울감 예방에 아침 햇빛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4. 하루 물 1리터. 노년의 생존 기술.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지럼증, 피로감, 변비, 집중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배가 고플 때만이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컵으로 천천히 자주. 5.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기. 70세 이후 건강은 속도전입니다. 초기에 잡으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미루면 큰 병이 됩니다.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여러분 건강은 돈처럼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통장입니다. 오늘 조금씩 넣어두면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만 지켜지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 가진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2. 정서적 안정. 마음의 힘이 노년 전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70세를 넘기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정, 즉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만 잘 지키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몸이 괜찮은데도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허하고 외로운지 모르겠다.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우울감과 상실감입니다. 누군가 떠나면서 생기는 빈자리, 예전만큼 연락이 오지 않는 관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건강 걱정으로 쌓이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세 이후 행복을 결정짓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아무 의미가 없네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괜히 불안하고 허해요. 70세 넘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실보다 감정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불안해서, 서운해서, 마음이 지쳐서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노년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70세 이후 마음의 기술 5가지. 마음 관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기술로,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대하는 습관. 70세 넘으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민폐일까봐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성취라도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2. 하루 10분의 편안한 고요 시간을 가지기.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70세 이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창밖 바라보기, 라디오 음악 듣기. 20분이 마음의 온도를 안정시키고 불안한 감정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3. 감정 기록하기. 내 마음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70대 이후 감정은 깊어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쌓입니다. 짜증, 걱정, 서운함, 외로움. 이 감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40%가 정리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했지? 필요 없는 감정들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감사 근육 만들기. 우울감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 이건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우울 예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아프지 않아서 감사. 햇빛이 따뜻해서 감사. 전화해준 지인에게 감사. 감사를 하면 불안 대신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이런 작은 감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5.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환경과 거리를 두기. 70세 이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 억지로 맞춰야 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데서 옵니다. 정리하며 마음이 안정되면 노년의 하루하루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안정은 돈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삶의 중심축입니다. 3. 사람 관계.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인생의 에너지. 여러분, 70세가 넘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가치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모임, 아이들 학교 관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피곤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관계가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부터는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가, 이 한 문장이 노년의 행복을 거의 결정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나이.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네요. 심심할 때 전화할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노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허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에너지는 사람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돈은 외로움을 막을 수 없지만 사람 관계는 우울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70세 이후 관계의 특징. 70세 이후에는 관계가 양이 아니라 질로 바뀝니다. 연락 잘 되는 한 사람, 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이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롭고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사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까? 노년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1. 먼저 연락하기. 노년의 관계는 용기가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2. 집 안에만 있지 말기.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생깁니다. 70세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집 안고립입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만나는 사람도 줄고 대화도 줄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외출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산책, 작은 모임, 동네 복지관 강좌, 시장 보는 길. 이런 작은 외출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3. 말투를 따뜻하게 만드는 연습. 관계의 질은 말투에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말, 비난 대신 공감.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랬구나. 내가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4.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가볍게 유지하기.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건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라. 왜 연락을 안 하냐? 왜 나만 챙기냐? 이 기대는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70세 이후 가장 좋은 관계는 가볍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크게 하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5. 나에게 좋은 사람을 남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두기. 노년은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기운을 뺏는 사람, 매번 상처 주는 사람, 비난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구를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서 나옵니다. 정리하며 70세 이후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 관계가 따뜻하면 마음이 풍요롭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적당히 외출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기대를 줄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 남기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밝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4. 해야 할 일, 기대되는 일. 의미가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세를 넘고 나면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하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보다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있을 때, 하루를 채울 작은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대되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텅 비었어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70세 이후에는 무기력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 우울이 스며듭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삶의 활력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아, 오늘도 할 게 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대되는 일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에 생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의미는 에너지입니다. 의미는 생명력입니다. 의미는 수명까지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만들까? 70세 이후 실천 가능한 의미 만들기 5가지.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가벼운 목표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걷기, 책 1권 읽기, 텃밭에 물 주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소소한 목표가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벼운 목표가 꾸준함을 낳고 꾸준함이 의미를 만듭니다. 2. 새로운 배움 시도하기. 뇌를 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악기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 뜨개질, 미술, 캘리그래피, 작은 자격증 과정.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도하는 용기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3. 작은 봉사활동. 자기 가치감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 봉사활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줍니다. 이건 노년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복지센터 봉사, 마을 도서관 도움, 반찬 나눔, 작은 재능 나누기, 바느질, 요리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노년의 마음을 깊게 치유합니다. 4. 취미를 단순히 하지 말고 성장시키기. 취미는 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장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난이도 높은 노래 연습하기, 다음 단계 그림 그리기, 새로운 반찬, 새로운 레시피 시도, 운동 강도 조금 올리기.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은 70세 이후 우울감을 가장 빨리 줄여줍니다. 5. 작은 기대 만들기. 내일이 기다려지게 하기. 의미는 사실 기대감에서 나옵니다. 내일 만날 사람, 다음 주 할 취미, 다음 달 가족 행사, 봄에 피울 꽃, 여름에 갈 여행. 이런 작은 기대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정리하며 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은 돈이 많냐 적냐보다 내가 오늘 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작은 목표, 조금만 신경 쓴 취미, 배움의 기쁨,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내일의 작은 기대.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고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이유에서 만들어집니다. 5. 품위와 자존감. 남은 인생의 질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 여러분, 노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품위와 자존감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건강, 관계,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힘입니다. 돈은 품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도 초라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대접받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품위는 오직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이 모든 것이 품위라는 옷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은 70세 이후의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왜 품위가 중요할까? 품위가 있으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품위는 노년의 마지막 자산,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기본 틀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품위와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품위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1. 고운 말이 품위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그 사람의 역사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짜증 대신 여유, 비난 대신 공감.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품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아. 나는 이해해. 이런 말 한마디가 노년의 품위를 완성합니다. 2. 정리된 생활. 집이 깔끔하면 마음이 깔끔해집니다. 70세 이후의 집은 곧 마음입니다. 집이 어지럽고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정리된 삶은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감정 폭발 줄이기. 품위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노년에는 감정이 예민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외로워서, 서운해서, 과거가 떠올라서.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습니다. 4.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기.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한 식습관, 마음을 위한 휴식, 시간을 위한 계획,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내 몸과 마음에 계속 보내주는 과정입니다. 5. 남과 비교하지 않기. 비교는 노년의 가장 큰 독입니다. 70세 이후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저 사람은 더 건강한데, 저 집은 더 넓은데, 저 친구는 자식이 더 챙기는데. 여러분, 노년의 품위는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난날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괜찮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나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품위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정리하며 여러분, 70세 이후의 인생은 남들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나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운 말, 정리된 삶, 감정 절제,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품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품위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우아하고 더 단단하며 더 기품 있게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천천히 되짚어보면 어떤가요? 70세 이후의 인생은 정말 놀라울 만큼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건강, 정서적 안정, 사람 관계, 해야 할 일과 기대감, 품위와 자존감.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매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5가지는 지금 가진 돈에 많고 적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조금씩 실천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70세 이후가 정말 두 번째 황금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느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지금부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